네, 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레이싱 드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이트 컨트롤러, 즉 FC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이전에 포스팅에서도 FC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좀 얘기를 해본 적은 있었는데요. 뭐 지금 FC가 이제 지금 F7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이제 F1부터 F3 그리고 F4, F7까지 좀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번 시간에는 한번 좀 시간을 내서 FC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인데요. 즉 이제 컴퓨터에서 얘기하자면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가 이제 우리도 이제 컴퓨터가 예전부터 보면은 뭐 XT, 뭐 AT, 그 다음에 뭐 펜티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인텔 뭐 요즘 나오는 CPU를 뭐라 부르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CPU 계열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CPU들이 여러 가지 컴퓨터에도 있는 것처럼 레이싱 드론에 쓰는 이제 MCU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CPU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쓰는 MCU는 STM사에서 만든 이제 MCU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ST 마이크로 프로세서 예, 회사에서 만든 MCU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TM에서 이제 출시한 MCU의 이제 제품군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살펴보면 이제 MCU의 이제 요게 이제 제품의 이제 MCU 계열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레이아웃인데요. 라인업이라고 하죠. 이제 라인업인데요. 이제 STM 32비트의 이제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FC를 이제 보면은 MCU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F1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1 CPU가 이제 드론에 제일 처음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STM32 F1 MCU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M32 F1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7 코어 마크의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코어 마크라는 거는 일단 일종의 이제 벤치마킹의 이제 메저먼트, 그러니까 측정치인데요. 뭐 PC에서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도 이제 있듯이 이제 177 코어 마크의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MCU의 이제 클럭 스피드는 72MHz짜리 MCU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F1에서 F1에 이제 MCU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향상을 시킨 게 이제 STM32의 F2 MCU고요. 이제 F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MHz를 클럭 스피드를 이제 지원을 해서 속도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F1의 2배 정도
향상이 됐고 이제 코어 마크도 이제 한 2배 정도 향상이 된 그런 수치를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F2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이제 FC에서 이제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제품 제작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다음 세대의 FC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제작 비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고요. 그런 이제 기간이 이제 빨리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F3로 이제 FC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3의 FC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F3는 이제 245 코어 마크고요. 그래서 이제 F2보다는 이제 코어 마크의 이제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이제 아키텍처는 이제 좀 더 개선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만든 그 MC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F3를 이제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썼었죠. 저도 이제 그 F3 그 FC 시절부터 이제 레이싱 드론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F3의 옴니버스 FC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레이싱 드론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F4가 그 대세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레이싱 드론 사용자들은 F4를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F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3에 비해서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됐고요. 클럭 스피드도 한 2.5배 정도 향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코어 마크는 거의 3배 정도 향상이 됐을 정도로 이제 속도도 많이 향상이 되고 또 이제 UART 같은 경우에도 F3에서 3개밖에 안 되던 게 F4로 가면서 이제 5개까지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F7 그 MCU가 나오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F7 같은 경우에는 그 F4에 비해서 이제 또 약 한 2배 정도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 지금 H7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H7은 또 이제 F7에 비해서 또 2배 정도의 성능 개선이 나타난 그런 이제 성능이 더 우월한 MCU가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FC에서는 우리 드론에서 쓰는 FC에서는 이제 F7의 그 MCU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F7을 가지고 지금 FC 이제 제작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FC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림이 사실 이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다가 보면은 이제 F2 같은 경우에는 F1이 개선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같은 아키텍처, 그러니까 같은 설계 개념을 가지고 만든 MCU고 F4 같은 경우에는 이제 F3의 성능 개선을 이룬 그 F3 계열의 이제 그 아키텍처를 가진 이제 MC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7하고 H7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이제 그 아키텍처로 만든 그 MCU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성능이 이제 제일 사실 개선된 부분일 건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F7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한 그 F3에 비해서 F4에 비해서 약 한 80% 정도 성능 향상이 됐고 이제 H7 같은 경우에는 약 2배 정도 처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F1하고 F3는 사실 뭐 이미 이제 그 단종이 거의 된 모델이기 때문에 F1은 완전 단종이 됐고요. F3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F3는 이제 거의 이제 F3도 이제 단종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F3 같은 경우도 F1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은 3배 정도, 2.5배 그 정도의 이제 성능 개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요약해서 한번 보면은 이제 F1 시절에서의 이제 프로세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72MHz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UART를 쓸 수 있는 게 2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2개라고 해도 이 당시에는 그 FC에 그 우리가 이제 PC랑 연결하기 위한 USB 포트를 그 UART에서 이제 여기서 할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는 이제 수신기에 대부분 이제 할당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른 주변 장치는 전혀 아무것도 달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완전하게 이제 수신기와 이제 카메라, 영상송신기 딱 이제 그렇게만 이제 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F3가 되면서 이제 F3에서는 3개까지의 이제 UART를 사용을 했고요. 3개의 UART를 사용을 했는데, 아까 얘기를 좀 잘못 드렸네요. F4도 이제 3개의 UART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3개인데, 그 이제 F1하고 틀린 거는 이제 그 F1에서는 그 USB 포트를 이 UART 2개에서 중에 하나를 할당했는데, F3부터는 이제 그 USB를 연결하기 위한 이제 포트는 내부적으로 이제 독립된 포트로 따로 분리를 해서 UART로 할당을 하지 않고 그 MCP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2배 정도 이제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F4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FC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UART 3개까지 우리가 이제 할당을 해서 쓸 수가 있고 프레시 메모리 1메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7이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데 F7 같은 경우 216MHz 클럭 스피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UART가 이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개까지의 UART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은 즉 우리가 이제 드론에다가 여러 가지 주변 장치를 달아서 조종기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GPS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서버 같은 거를 달아서 뭐 드론에다가 다른 기능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시 메모리도 이제 그 요즘 베타 플라이트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16메가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다가 성능과 기능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F1에서 F7까지 어떤 제품들이 있었고,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F1을 보시면 지금 예전에 이제 낮에 F32 이게 FC의 이제 그 보드 그림인데요. 아주 간단하죠. MCU와 자이로와
그렇게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 다른 거는 뭐 별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3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이제 이제 뭐 한 4,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미니쿼드에 이제 F3, FC가 제품이 많이 탑재가 됐고, 그 이제 클럭 스피드는 F1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성능은 대단히 이제 빠른 게 나왔던 게 이제 이유가, 그 이제 요즘 그 CPU, PC에서도 왜 CPU가 있고 GPU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GPU의 특징이 이제 그런 플로팅 소수점 계산이라든가, 이중 소수점 계산 뭐 이런 것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이 개선 보다 높은 건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플로팅 포인트 프로세싱 능력이 꽤 높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F1보다는 성능이 많은 그 차이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FC에서 쓰는 이 MCU가 이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프로세싱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비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PID 로직을 FC에서 많이 쓰는데요. 가장 중요한 로직이죠. 이게 이제 다 보면은 다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 프로세싱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F3, FC가 이제 비행 성능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썼던 게 이제 옴니버스나 뭐 엑스레이서, 키스, 뭐 그리고 베타플라이트의 FC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UART는 이제 그 세 개를 이제 모두 이제 F3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장점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버전 해킹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이제 인버전 해킹이 이제 사실 이제 FC를 타라니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프리스카이의 제품에 이제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에스퍼스나 이제 그 에스포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에스퍼스는 그 이제 그 기체를 조종하기 위한 컨트롤, 그 키보드, 그 그 스틱에 스틱의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스포트는 이제 텔레메트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타라니스의 이제 프리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 자체가 이제 이제 인버전 돼서 이제 송수신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그 F3, FC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F3는 그래서 이제 F3 그 보드에 그 이제 타라니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이제 에스퍼스를 사용을 할 적에는 그 인버전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스퍼스 별도 이제 단자가 있는 FC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사용이 불편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F3는 그 인버전 그 UART 포트를 이제 제공을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다음은 그 언인버전요 핵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그 타라니스 조종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에스퍼스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퍼스 이제 프로토콜
프로토콜을 보면 이제 프로토콜 이제 특성상 이제 송수신 패킷이 인버전 돼서 이제 인버전 됐다는 게 뒤집어져서 송수신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뒤집어져서 이제 송수신 되기 때문에 그 이제 F1에서는 이제 F버스 프로토콜이나 이제 S포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버전 해킹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F3는 그 인버전 UART 포트를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인버전 해킹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F3부터 이제 그 타라니스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그 드론에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타라니스 조종기가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루프 타임을 보면은 그 이제 기존의 F1은 이제 2kHz 밖에 이제 그 PID 루프 타임이 지원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F1에서는 2kHz밖에 안 됐고요. F3에서 이제 8kHz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루프 타임, PID 루프 타임이 그 월등하게 많이 이제 향상이 되면서 비행의 안정성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좀 센세이션 했던 게 그 레이스 플라이트에서 지금은 이제 원 플라이트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그 리볼트 그 FC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 리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kHz하고 32kHz 그 자이로 샘플링하고 32kHz PID 루프를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이제 레이싱 선수들 중에 그 유명했던 선수들이 많이 이 제품을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 성능이 훨씬 부드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저도 뭐 한번 썼었는데, 그때 뭐 좀 세팅을 잘 못해서 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처음 입문할 때 시절이어서, 그때는 사실 좀 세팅을 잘 못해서, 제대로 못 날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 F3에서 좀 이제 장점이 이제 FC 보드에서 이제 5볼트나 이제 3볼트의 전원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FC 자체에 BC가 없었기 때문에 전원에서 별도로 이제 BC를 연결을 해서 그 드론을 제작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이제 FC가 그 F3로 오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4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보면 F4는 그 F3에 비해서 처리 성능이 이제 훨씬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그림이 이제 마텍의 이제 F405 CTR 같은 경우인데요. 그 F405 CTR은 이게 그 올인원 그 FC여 가지고 FC 안에 이제 뭐 BC도 내장이 돼 있고 ESC로 이제 전원을 배분할 수 있는 PDB도 내장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FC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높은 이제 처리 성능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제 커런트 센서 또 이제 자체적으로 FC에서 가지고 있어서 ESC 쪽으로 나가는 전압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의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F3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F4를 많이 쓰고 있고요. F4 좀 차이점을 F3하고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보면 처리 성능은 이제 2배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F4에서 이제 그 32kHz 루프 타임도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2kHz로다가 올려놓고 저도 이제 자이로 샘플링 레이트는 32kHz 놓고 그 PID 루프는 그 16kHz를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높은 그 루프 타임을
그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MCU의 프로세싱 능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F3는 이제 그 UART가 3개밖에 없었는데 F4는 5개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F4, FC에서는 그 UART를 5개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다른 주변 장치들을 뭐 스마트 포트라든가 뭐 GPS라든가 F포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베타 플라이트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그 성능이 이제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뭐 다이나믹 필터 같은 이런 이제 그 오버로드가 이제 많은 그 CPU 로딩이 많은 그 로직들을 집어넣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CPU의 성능이 그 향상이 되면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문제점이 F4에서는 그 내장 인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그 에스퍼스나 이제 에스포트 같은 그 이제 타라니스에서 쓰는 프로토콜을 프리스카이의 이제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려면 인버전 해킹을 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S버스 포트는 보통 F4에서도 요즘 이제 나오는 F4, FC는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S버스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보통 FC에 보면 여기 이제 마텍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S버스 단자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버스 단자가 인버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포트가 되겠고요. 이 포트를 통해서 이제 그 프리스카이의 그 수신기를 연결을 해서 송수신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텔레메트리를 쓸 적에 그 텔레메트리를 쓰기 위한 그 에스포트 단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포트도 이제 인버전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에스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뭐 소프트 시리얼 같은 소프트웨어 방식의 이제 가상 포트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이제 포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버전해서 그 프로토콜을 바꾸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전에 이제 제가 올려놓은 블로그에서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에스포트 그 프로토콜 사용에 대한 글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베타플라이트의 에스포트, 스마트 포트 설정하기라는 제가 포스팅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에스포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래서 F4 이제 그 FC에서 그 소프트 시리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거를 참조하셔서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F4는,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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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스마트 포트가 이제 그 없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그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인버전 내부에 인버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소프트 시리얼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 인버전 해킹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F4에서 이제 S포트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연결을 해도 되지가 않는다. 텔레메트리가 그 타라니스 조종기에서 이제 텔레메트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소프트 시리얼에 대한 이제 부분이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블로그를 참조를 하셔서 소프트 시리얼을 사용을 하시면 타라니스 조종기에서도 그 프리스카이의 조종기들이 여러 개 있죠. 뭐야, QX7인가요? 뭐 그저 그런 이제 조종기나 뭐 타라니스 조종기에서도 텔레메트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7 그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그 이제 요즘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요즘 출시되는 그 F7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이로를 두 개를 달고 나오는 FC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제 요즘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자이로가 그 MPU 6000하고 ICM 2060이 자이로인데요. 그 MPU 6000은 그 샘플링 레이트가 8kHz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8kHz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대신에 그 자이로의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자이로 안정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자이로 내부에 이제 필터가 있거든요. 그 노이즈 필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이로에서 주는 그 결과값, 그러니까 기체의 그 상태 정보를 이 자이로가 주게 되는데요. FC한테 그 자이로의 이제 상태 정보, 그 기체의 상태 정보, 기울기나 기울기 같은 정보들을 그 줄 때 상당히 정확한 값을 주기 때문에 그 MPU 6000이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샘플링 레이시 그 좀 느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체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체크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CM 2060 같은 2060을 또 이제 그 레이싱 그 드론에서는 또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ICM 2060에는 좀 안정성은 떨어지는 대신에 그 샘플링 레이시 32kHz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변화하는 기체의 상태를 그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면서 그 값을 PID 프로세서에게 넘겨주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PID 루프를 자이로를 32kHz로 놓고 PID 루프도 32kHz로 놓는다면 최적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레이스 플라이트 그 원플라잇의 이제 리볼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그걸 잘 처리를 해서 부드러운 비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베타 플라이트도 이제 점차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그 PID 루프라든가 샘플링 레이스에 대한 높은 그 루프 타임을 지원을 하는 걸로 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그 필터링에 대한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돼서 그 FC의 기능을 이제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F7을 내가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요. 그 F7을 그래서 이제 뭐 쓰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32kHz 만약에 샘플링하고 PID 루프가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기체가 보다 부드럽게 비행하기 위한 어떤 세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달 F7이 F7E FC를 가지고 지금 제 기체를 현재 조립 중에 있는데 베타 플라이트에 물려서 그 자이로 샘플링 32kHz를 놓고 그리고 이제 PID 루프까지 32kHz 놓으니까 약 한 80% 정도 CPU 점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이게 F7도 32kHz 베타 플라이트에서 32kHz를 놓으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조금 의외였는데요. F7 정도로 가면은 베타 플라이트 제가 이제 4.0 베타 플라이트 4.0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고요. 베타 플라이트 4.0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 RCM 2060에서 32kHz 자이로 샘플링하고 그리고 베타 플라이트 4.0에서 PID 루프 타임을 32kHz로 놓으면 약 80% 정도 CPU 점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좀 써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인데요. 뭐 한번 뭐 비행을 하면서 그건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는 제가 또 블로그와 유튜브에 올려놓을 생각이니까요. 많은 좀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기체 만드시거나 비행하실 적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UART가 이게 8개까지 지원을 하니까요. 만약에 레이싱 드론 기체에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 포트, F 포트, GPU, GPS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F7으로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F7부터는 다시 이제 F3에서 지원이 됐던 그 인터널 인버터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UART가 인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퍼스나 이제 스마트 포트 같은 인버전 시그널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F4에서 했던 뭐 해킹 같은 거는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인버전 해킹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F4, FC보다는 타라니스 사용자들이 FC를 설정하기에 훨씬 수월한 편리한 기능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은 제가 지금 앞전에 뭐 말씀드리면서 다 얘기는 한 것 같고요. 이제 좀 베타 플라이트 4.0이 이제 릴리즈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3.5가 지금 3.54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3.54에서 3.5 버전 때에 이제 릴리즈는 더 없을 거라고 베타 플라이트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4.0으로다가 이제 올라갈 건데 베타 플라이트에서 또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4.0을 지금 한번 설치는 해서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새로 산 F7E 달 RC에 F7E FC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하려면 F7 이제 FC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기존 그 레이싱 비행에서도 충분히 어떤 뭐 안정성이라든가 만족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F7으로다가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 요즘 F7 그 FC가 생각보다 뭐 저렴하게 나옵니다. F4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F7, FC로 넘어가는 그 F7을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FC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고요. 그 제 그 블로그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에 오셔서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하셔서 그 바로 그 나오는 정보들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